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은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뇌졸중과 재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뇌졸중 사실 주로 겨울에 자주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이런 날씨에도 자주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뇌졸중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졸중이란 뇌혈관성 원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질환인데요. 예. 국소적 또는 전반적 뇌 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뇌출혈로 나뉘는데요.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3, 4배 정도 많습니다. 예. 뇌경색은 갑자기 막히는 경우와 서서히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갑자기 막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밥을 먹다가 갑자기 팔다리 힘이 약해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심방세동에 의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떨어져 막히는 경우가 있고요. 서서히 막히는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기운이 없고 팔다리 힘이 빠지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힘이 없어져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인데요. 네. 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해서 혈관이 서서히 막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이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재활치료가 꼭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재활치료를 하는 게 예후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 네, 쥐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뇌경색을 인위적으로 만든 후에 한 구는 좁고 장난감도 없는 우리에 두고 또 한 구는 넓은 방에 풍부한 장난감을 제공한 우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 결과는 당연히 풍성한 환경을 제공한 군에서 기능 회복이 더 좋았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다면 부동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절이 굳고 근력 회복이 덜 이루어지고 다리 혈전 위험성이 높아지고 폐로 혈전이 이동하면 호흡곤란으로 급성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폐렴의 위험성이나 소변 감염 등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요. 욕창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네, 뇌졸중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앞서 뇌졸중,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각각 재활치료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뇌경색과 뇌출혈은 초기 치료법이 다릅니다. 뇌경색은 증상 발생 후 4 내지 5시간 이내에 혈관을 다시 재관류시키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뇌출혈은 출혈량이 많아 뇌압이 높아질 경우에 수술로 출혈 부위에서 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네. 재활 과정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환자의 회복 양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처음 출혈량에 따라서 마비가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재활을 조금 늦게 시작할 수 있고 조금 더 낮은 강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뇌조직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과 달리 네. 뇌출혈은 뇌조직에 직접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정상 조직을 잠시 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눌렸던 정상 뇌세포가 기능을 회복하여서 마비가 풀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럼 이 뇌졸중에 대한 재활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재활치료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기능 회복은 발병 3에서 6개월 안에 80%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가 재활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운동치료, 또 일상생활 동작 훈련 및 삼킴을 도와주는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을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환자 개인별 요구에 맞추어서 환자 평가와 치료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재활을 받지 못한 환자들은 중요한 시기를 놓침으로써 기능 회복이 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에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10에서 20%의 기능 회복은 꾸준히 일어나게 되고요. 2년까지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재활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스스로 운동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는데요. 네. 그런데 혹시 재활치료를 하면 뇌 기능도 회복이 되나요? 네.
뇌는 예. 신경 가소성이 있습니다.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예. 즉 뇌는 외부의 자극,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여러 기능 검사 결과를 정리해 보면 뇌의 손상이 작은 경우는 손상 주위의 뇌 영역에서 손상 부위 뇌의 기능을 대체하고 네. 뇌의 손상이 심하면 반대측 뇌에서 손상 부위 뇌의 기능을 대체한다는 결과를 보입니다. 예. 즉 재활 치료를 하면 그 기능을 위하여 뇌는 어떻게든 연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신기한데요. 네. 자, 이 재활 치료를 받고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뇌졸중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뇌졸중이 약한 경우는 일주일이 되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뇌졸중이 중한 경우는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환자의 예후를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환자의 기능 수준이 가장 큰 요소이며요. 나이, 환자의 치료 의욕 등이 중요합니다. 기타 내과적, 정신사회적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뇌졸중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재활 치료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려운 질문이군요. 예. 아직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없습니다. 네, 죽은 뇌세포의 기능을 살아있는 뇌세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지칠 수 있는 부분이 로봇을 이용하면 지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아직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죽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 또는 죽은 뇌세포와 같은 기능을 똑같이 복제한 새로운 뇌세포를 심는 연구가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이 뇌졸중은 참 후유증이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반신마비가 오는 경우가 제일 크고요. 반신마비요. 네. 운동의 마비, 그다음에 감각의 마비가 예.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언어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실어증 기능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신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오면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도 정말 커질 텐데요. 네. 이 죽은 뇌세포를 되살려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릴 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